안녕하세요. 차불휘 멘토입니다. 오늘도 린4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2장을 계속 읽을 건데, 어제는 함수 추상화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제가 영상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중단한 부분부터 계속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텍스트 편집기를 켜야 했는데 까먹어서 잠깐 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두 번째 모니터에서 텍스트 편집기를 켜는 중이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송출하고 있는 화면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죠? 이따가 이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 편집기는 VS 코드가 아니라 둠 이맥스입니다. 이맥스를 둠 이맥스라는 설정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제가 이맥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VS 코드보다 편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능이 다양해서 저는 이맥스를 한번 사용한 뒤로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맥스 말고 니오빔이나 헬릭스 같은 다른 편집기도 사용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맥스만 먼저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The general form of a lambda expression. The general form of a lambda expression is fun x of alpha to t. 뭐 이건 이미 알고 있죠? 네. 앞으로는 이런 식을 볼 때 어떤 함수를 생각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겁니다. 정역 원소 x에 대하여, 그리고 그 x는 알파라는 유형에 속해요. 그런 x에 대하여 t라는 값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 t는 x라는 변수가 들어있는 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x라는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식이라면 t는 그냥 x의 값과 상관없는 어떤 식이니까 이 함수 추상화는 상수 함수를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람다 함수는 상수 함수를 가리킨다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t에 변수 x가 있다면 그 말은 이 함수 값이 x의 값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수 함수인지 아닌지는 식을 따져보고 판단해야겠죠. 그게 상수 함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수 함수는 아니라고 봐도 별 문제는 없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속박 변수 또는 갇힌 변수라고도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바운드 베리어블이라고 나와 있죠. 저거를 속박 변수나 갇힌 변수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에서는 자유 변수와 속박 변수가 뭔지 설명은 많이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린의 자유 변수가 나오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린이라는 증명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는 자유 변수를 직접 보실 일이 없어요. 사실상 다 갇힌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뭐가 갇힌 변수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t라는 식에 x라는 변수가 있더라도 그 x라는 변수는 이 람다 함수 안에서만 유효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깥에서 어떤 x라는 똑같은 식이 나오더라도 그 의미는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변수는 람다 함수식 안에서만 어떤 고유한 의미를 갖는 변수 x가 됩니다. 이걸 갇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갇힌 변수에 대한 의미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뭔지 몰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만약 이게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유형론이 아닌 다른 집합론이나 1차 논리 같은 다른 체계에서
자율변수와 속박변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가 설명드려야 돼요. 근데 그걸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It is really a placeholder. placeholder라는 거는 자리 표시자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자리를 표시하는 문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네모, 세모, 동그라미 같은 어떤 빈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빈칸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것에 이름을 지어준 건데 그게 X인 거죠. 그 정도의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Whose scope does not extend beyond the expression t. 이 자리 표시자 x를 가리킵니다. 이 x라는 것은 범위가 t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 함수 추상화 밖으로 나갔을 때 x라는 식이 또 나오더라도 그거는 이 함수 추상화 안에 있는 x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 점에서 x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the expression t라는 식 밖으로 그 범위가 뻗어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t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 추상화 부분은 어차피 뭔가 다른 식이 다른 식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범위가 t를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고, 예를 들어서 변수 b가 주어진 함수 추상화 fun b of beta and x of alpha to b 라는 이런 식인데, 이 식에서 b는 이 람다 함수 이전에 등장한 상수 b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 그렇고, the expression denotes the same function as fun u 그다음에 z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람다 함수 있죠? 거기에서 b를 u로 바꾸고 x를 z로 바꾸고 그다음에 b는 u로 바꾸었으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함수 값도 u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에서 갇힌 변수들을 다른 변수로 바꿔준 겁니다. 그때도 아무렇게나 바꾸면 아마 안 될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모양의 변수를 같은 변수로 바꿔준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어야 할 건데,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뭔 말인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뭔 말인지 이해 못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변수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변수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 저 람다 함수 안에 들어있는 d라는 변수, x라는 변수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u나 z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Formally, expressions that are the same up to라는 말의 의미가 좀 중요한데, 일단 이 문장을 읽고 설명드릴게요. Up to a renaming of bound variables are called alpha equivalent and are considered the same. Rin recognizes this equivalence. 알파 동등성이라는 게 나온다. 저도 이 용어는 여기서 처음 봤어요. 이 알파 동등성이라는 게 뭐냐면 갇힌 변수, 속박 변수의 이름을 새로 지은 식과 그 전의 식이 같다는 거예요. 그걸 알파 동등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식은 알파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동등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동등하다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완전히 모양까지 똑같은 거는 동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알파 동등성 그런 정도의 같은 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갇힌 변수는 좀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까, 또는 갇힌 변수의 이름이 다를 수 있으니까. b가 u로 바뀌었고 x가 z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갇힌 변수들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체 함수 추상화도 달라지는 것이냐고 물을 수 있겠죠. 근데 달라지지 않고 그것은 같다고 얘기하는 게 이 알파 동등성입니다.
그러면 up2의 의미를 좀 봐야겠죠. up2가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up2라는 말의 뜻은 여기서는 수학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분야에서만 특수하게 쓰이는 up2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참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닫힌 변수의 이름을 새로 짓는 것을 제외하면 그 두 식은 같다. 그러니까 그 up 다음에 나온 말은 그 구는 같지 않은 사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닫힌 변수의 이름이 다르다는 점만 빼면 두 식은 같다. up 가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다르게 그 뜻을 적절한 한국어 번역어로 좀 설명해 줘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갇힌 변수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때, 갇힌 변수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때 두 식은 서로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알파 동등이에요. 이제 알파 동등이란 말의 의미를 아셨으니까 제가 만든 2장 퀴즈에 나와 있는 그 몇 가지 문제들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Notice that applying a term, 자, 이 함수를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인 항을 다른 항에 적용한 건데 어떤 항에 적용하냐면 S라는 항에 적용한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함수 적용이라는 건 그냥 어떤 정의역 원소에 대한 주어진 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함수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선 t가 함수고 s가 정의역 원소죠. 그러니까 ts를 구한다는 얘기죠. ts의 유형은 b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t의 공역이니까. Returning to the previous example and renaming bound variables for clarity. Notice the types of the following expressions. 이전 예를, 그러니까 앞에서 뭐 스트링 불, net string이라고 나왔던 저 예를 다시 한번 쓰나 보네요. 그리고 이번엔 그 갇힌 변수, 그러니까 함수 추상화에 나오는 변수들이 갇힌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함수 추상화 안에서 우리가 이름을 지은 변수, 그게 갇힌 변수다. 그 람다 함수의 갇힌 변수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근데 거기서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정의는 안 바뀐 것 같고요. 그 변수의 이름도 바뀌지 않았고 아래 보일게요.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일단 위에 있는 것부터 볼까요? 이 주어진 식에서 유형을 찾으라고 하는데 이 식의 유형을 찾으라고 하는데 이 식의 계산도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x를 받으면 x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상등 함수죠? 그럼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그럼 1이에요. 이 함수값 전체가 1입니다. 1은 자연수죠. 그러니까 자연수 유형에 속하겠죠. 그거고 다음 함수 보시면 함수값이 입력값과 상관없이 항상 true예요. 그러면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0을 집어넣든 true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함수값 전체가 true로 축약되니까 그것의 유형은 불이겠죠.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고 본문 읽어볼게요. As expected, the expression from x net to x of 1 그리고 그거는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했고 이거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알파, 베타, 감마라는 변수 자체는 바꾸지 않았고
어디 있는 거지? 이건가? 그 다음에 보시면 U랑 V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무엇에서 바뀌었냐면 G라는 함수가 U로 바뀌었고 F라는 함수가 V로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수 이름을 바꾼 것 자체는 그 함수 추상화 안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고 X는 그대로 갔네요. 그렇죠? X는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원래 뭐였냐면 이거 아니고 G 오브 F 오브 X예요. 근데 G가 지금 U로 바뀌지 않았네. 그러니까 G는 U로 바뀌고 F는 V로 바뀌니까 U 오브 VX가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net string VGF 0을 넣었고 뭐 예, 그냥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예. 하나만 확인하자면 G의 정의역과 F의 공역이 서로 같은지 확인하는 건데 F의 공역은 스트링이고 G의 정의역은 스트링이니까 주어진 람다 함수에 G랑 F를 차례대로 넣었을 때 유형이 잘 맞아 떨어지겠죠? 오류가 안 생기겠죠? 예,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고 예,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볼게요. You will see later how these terms are evaluated. 뭐 이 식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중에 알 수 있대요. For now, notice that this is an important feature of dependent type theory. 람다 함수의 함수값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이 기능은 의존 유형론에서 매우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Every term has a computational behavior. 모든 항이 계산적인 작동 방식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적인 작동을 한다. 그게 뭔 소리냐면 그 항에 대해서 뭔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약간 고민되는데 computational behavior 계산적인 동작 직역하면 그렇고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동작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And supports a notion of normalization. normalization이란 말이 나왔는데 정규화예요. 정규화. 정규화라고 번역하고 이거는 어떤 식을 그 특정 규칙에 따라서 축약한다고 표현하는데 특정 규칙에 따라서 그 식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바꾸는 과정이 무질서한 게 아니라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하는지 다 미리 정해놓은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을 얻는 과정이 아마 정규화일 거예요. 제가 정규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설명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확인해 볼까요? 아마 맞을 거예요. 예. 위키피디아를 잠깐 보고 있는데 근데 normalization이란 말이 나왔을 때 이게 곧바로 나오지 않아서 약간 검색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알아볼게요. 근데 방송에서 굳이 얘기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돼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해해 주시고 In principle, two terms that reduce to the same value are called definitionally equal. 같은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같은 식으로 축약될 수 있는 두 항은 정의상 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엇이 정의상 같은지, 즉 어떤 식이 어떤 식으로 축약될 수 있는지는 린의 유형론에서 다 정해놨는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보려면 좀
유형론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근데 저도 아직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직접 보진 않을 거고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몇 가지 예만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They are considered the same by Lin's type checker. 유형 검사기라는 게 있어요. 유형 검사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결국은 증명도 검증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형과 어떤 명제의 증명 그 사이에는 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명제와 유형 사이에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정리의 증명도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를 확인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얘기는 넘어가고 린의 유형 검사기에 의해서 같은 식으로 축약되는 항들은 서로 같다고 인정돼요. 서로 같다고 린의 유형 검사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 Lin is a complete programming language. 갑자기 린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다. 뭐 여기서 함수형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갑자기 린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얘기를 하네요. It has a compiler that generates a binary executable. 그러니까 이진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린 코드는 C 코드로 컴파일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진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그런 동시에 린은 상호작용,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이다. 해석기이다. You can use the command eval to execute expressions, and it is the preferred way of testing your functions. eval이라는 명령어를 쓰는 게 이 상호작용성이 있는 인터프리터로서의 린의 기능인 거죠. 그런 기능이고 뭐 그거 쓰란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람다 함수의 함수값을 린이 알아서 계산해 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였던 것 같아요. 예. 린으로 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나중에 린으로 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C 프로그래밍을 먼저 배우고 있고 그거부터 배운 다음에 나중에 린 프로그래밍도 배우려고 해요. 근데 제 목표는 증명 보조기와 함께 하는 수학 교육용 게임을 만드는 건데 그 게임을 무슨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지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는 린을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린은 아직 프로그래밍 언어로서는 좀 더 발전해야 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그러니까 생태계 그 린의 생태계도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지는. 예. 어쨌든 간에 제가 만들고 싶은 게임은 증명 보조기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린으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알아보기는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함수 추상화에 대한 설명이 끝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 나오고 지금 24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다음 내용부터는 빠르게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자, 정의. Recall that the def keyword provides one important way of declaring a new named object. 새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객체를 선언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무엇이? 그 def라는 핵심어가. 그래서 def라는 핵심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상수를 선언할 수 있죠. 이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예도 이미 제가 드렸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방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렇게 쓰는 거는 마치 함수 값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 학교 수학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학교 수학에서는 f
괄호 x는 x 더하기 2와 같다와 같은 식으로 함수를 서술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fx라는 거는 원래는 함수 값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정의하는 건 f예요. 근데 f를 정의하기 위해서 fx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fx는 함수 값이고 f는 함수죠. 근데 수학 교과서를 보시면 함수를 f라고 나타낼 수도 있지만 fx라고 나타내어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즉 원래는 함수 값을 나타내야 하는 식이 함수를 나타내도 괜찮다고 얘기한 거예요. 좀 관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어떤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 값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fx라고 해도 이게 그냥 함수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f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 당연히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점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설명드리자면 fx라는 식은 맥락에 따라서 이게 함수 값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f라는 함수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섞어 쓰는 편이에요. 예,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방금 제가 했는데 이것과 비슷하게 린에서도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 f라는 핵심어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f라는 이름의 함수를 지정해 주셔야겠죠. 근데 띄어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함수랑 그 함수가 취하는 인수 사이에는 공백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 x 써주시고 그 다음에 등호는 쌍점이 포함된 등호를 쓰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등호를 썼을 때는 이게 그 x 등호 y 같은 x는 y와 같다는 식의 명제 그런 의미의 명제를 가리키는데 이제 보통 등호가 쓰이기 때문에 정의 등호라는 걸 따로 만들어 놨어요. 정의 등호는 제가 쌍점과 등호가 붙어 있는 저 기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거는 공식 용어는 아닐 거고요. 제가 그냥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진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는데 definitional equality라는 말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편의상 부르는 이름입니다.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x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학에서 쓰는 방식과 지금 제가 린 코드로 서술한 방식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f 이라고 쓰고 이번에는 fun x 더하기 2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f'이랑 f는 똑같은 함수예요. 정의가 똑같습니다. 그냥 이 함수를 쓰는 방식이 다른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4번 줄에 나온 방식은 함수를 그냥 곧바로 정의하는 거고 3번 줄에 나온 방식은 함수가 무엇인지를 직접 정의한다기보다는 그 함수의 함수값이 무엇인지를 정의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 등호 왼쪽에 있는 fx라는 식은 함수값을 나타내는 식이니까 반면에 4번 줄에 나와 있는 정의 등호 왼쪽에 있는 식은 f'이라고만 나와 있죠. x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함수값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의에서 정의역 원소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x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이해가 가셨죠? 근데 위나 아래나 똑같은 함수를 정의하는 거고 어떤 항을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거는 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쓰겠죠. 아니 그냥
이런 방식으로 어떤 것을 정의할 때 3번 줄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항을 정의하면 그 항은 함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가 들어있는 순간 그 인수를 받는 함수를 만든 셈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고 자, 여기까지 설명했죠. 그러니까 w이라는 함수가 x라는 인수를 받아서 다음과 같은 함수 값을 내보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안다면 위와 같은 정의가 익숙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 x는 입력 매개 변수이고 유형은 자연수이고 그 다음에 유형 자연수 유형인 넷이고 그 다음에 이 함수 호출의 결과는 x 더하기 x이다. 그리고 x는 자연수이니까 x 더하기 x가 속하는 유형은 넷이다. 자, 이 함수를 어떻게 부르냐면 그냥 다음과 같이 부르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w3라고 나와 있잖아요. w이라는 함수를 자연수 3에 적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You can think of depth as a kind of named lambda. 이게 약간 애매한데 in this case라고 나와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경우에서 def라는 말을 마치 람다처럼 생각해도 괜찮다. 람다는 함수 추상화를 시작하는 핵심어였죠? 그냥 그거인 것처럼 생각해도 별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저 얘기는 뭐 안 해도 상관없는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The following yields the same result.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걸 함수 값을 이용해서 정의하지 않고 그냥 그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 교과서에서는 저런 얘기가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아쉽게도 인명함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수학 교과서에서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유용해서 어쨌든 간에 그 수학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인명함수 또는 함수 추상화 또는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함수를 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함수값 없이도. 그렇고 근데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고 You can omit the type declarations when Lean has enough information to infer it. Lean은 가능한 한 주어진 식만으로 그 식 안에 있는 변수나 다른 항의 유형을 알아서 찾아내려고 해요. 이 경우에는 그게 가능했죠. 아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그 w라는 함수가 속하는 유형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고 위에도 그렇죠. 예, 위에서도 그렇고 아래를 봐야겠네요. w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 w이 어떤 함수 유형에 속한지를 우리가 쓰지 않았죠. 그래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의에서 리는 알아서 x의 유형이 자연수 유형이니까 x 더하기 x도 자연수 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추론하고 따라서 w라는 함수는 net에서 net으로의 함수라는 것을 알아내요. 그러니까 린이 알아서 알아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하게 어떤 유형 정보를 생략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Type Declarations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유형 선언이란 말이죠. 유형 Annotation, Type Annotation이라고 말을 하면 유형 주석이 되고 Type Declaration 하면 유형 선언인데 다 그냥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Type Signature 이것도 유형 특징이란 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고 The general form of a definition is 여기 나와 있고 푸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할 때 그 정의는 바가 되고 푸가 속하는 유형 알파를 주석으로 써준 거예요. 주석으로. 잠시만요. Where alpha is the type returned from the expression bar. 이 함수가 반환하는 식 바에 속하는 유형이 알파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린이 보통은 알파를 알아서 알아내지만 웬만하면 직접 명시적으로 쓰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사람이 그 코드를 읽었을 때 어떤 식이 어디에 속한지를 잘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정의를 잘못하고 있을 때 린이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려면 기왕이면 그 함수 우리가 정의하려는 함수나 다른 항이 어떤 유형에 속한지를 명시적으로 사람이 제시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정의하는 식이랑 우리가 생각한 그 정의되는 식의 유형이 다르면 린이 오류가 있다고 얘기해 줄 거란 얘기예요. 오류 표시를 할 거란 얘기고, 다음 보시면 바라고 하는 식에 꼭 람다 함수만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람다 함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여도 됩니다. 그래서 파이라는 상수의 값을 입력했죠. 이거는 아마 유형이 플로트가 될 거예요. 부동소 수죠. 부동소 수가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파이의 유형이 뭔지 보니까 아래 나와 있듯이 플로트라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맞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def can take multiple input parameters.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입력 매개 변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만약 그 매개 변수가 같은 유형에 속하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한 소괄호 쌍 안에 그 입력 매개 변수를 다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축약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래에 있는 코드 블록이랑 비교해 주세요. 아래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자연수 덧셈을 정의한 거고, Notice here we call the double function to create the first parameter to add. 이게 뭔 말이냐면 별거 없어요. add라는 이거 자연수에 대한 연산인데 이 연산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더블3죠. 그 더블3라는 첫 번째 매개 변수를 만들 때 더블 함수가 쓰였다. 더블 함수를 호출했다. 라는 얘기예요. 호출했죠. 그러니까 쓰였으니까 호출한 겁니다. 들렸다는 얘기예요. 별 얘기 없고 You can use other more interesting expressions inside def. 뭐 이런 더 흥미로운 식을 쓸 수도 있다고 해요. 뭐 그렇게 흥미로운지는 모르겠는데 x가 y보다 크면 x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y를 출력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더 큰 수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주어진 두 가지 수 중에서 더 큰 자연수를 출력하는 함수. 만약 둘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거나 보내면 되죠. x나 y는 어차피 같으면 y를 출력해도 상관없죠. 그런 경우고 그런 얘기고 예, 뭔지 알겠죠? 라고 써놨는데 예, 뭔지 압니다. 그 다음 You can also define a function that takes another function as input. 다른 함수를 입력값으로 취하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런 함수는 고차 함수라고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고차 함수의 의미는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입력값이나 출력값이 함수인 함수. The following calls a given function twice, passing the output of the first invocation to the second. 자, 이 말은 영어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습 모임에서 한 멘티에게 이 말에 나오는 각 명사구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얘기해 달라고 질문했었어요. 한번 볼까요? 뒤에 있는 거 볼까요? 코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do twice. 뭘 두 번 하라고 하는데 뭐를 두 번 하는지 이제 봐야겠죠? 첫 번째 입력 매개 변수는 f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자연수를 받고 자연수를 출력하는 함수네요. 그 다음엔 자연수를 받아요. 그 다음엔 자연수 값을 출력합니다. 어떤 값을 출력하는지 보니까 f를 x에 한 번 적용하고 그 결과에 한 번 더 f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f를 두 번 적용합니다. x라는 식에 f를 한 번 적용하고 그 결과에 f를 한 번 또 적용해요.
그래서 두 번 적용한 거죠. 예. 그렇고, 얘를 좀 먼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더블이라고 하는 함수는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함수거든요. 2의 어떤 수의 두 배를 계산하는 2를 두 번 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입력값에 대해서. 이게 뭔 얘기냐면, 2라는 자연수가 주어졌을 때, 이것의 두 배를 구하고, 그 결과의 두 배를 또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2의 두 배는 4죠. 4의 두 배는 8이죠. 그래서 결과가 8인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서술해보자면, 코드로 표현해보자면, 자, 코드로 나타내보자면, 잠깐만요. do twice double이라는 식을 제가 좀 간단하게 이 식의 계산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example이라는 핵심어를 사용해 볼게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는 이 do twice double 2라는 것이 8과 같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do twice double 2가 뭐랑 같은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랑 같냐면 더블 괄호 더블 2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로 증명을 멈추고 싶어서 소리라는 말을 썼어요. 잠깐만요. 예, 됐죠? do twice라는 함수의 정의 때문에 do twice double 2라는 식은 더블 2랑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show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계속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예. 그 다음에 더블 2라는 식에서 이제 값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더블 2는 2 더하기 2죠? 그러니까 이거 4죠? 타자가 좀 오늘은 더 느린 것 같네요. 제가 타자가 원래 느리긴 한데 오늘은 더 느려진 것 같아요. 피곤했었는지. 하여튼 더블 4가 나오고 더블 4는 4 더하기 4니까 결국 8이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레플은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실 이 증명 그냥 레플이라고 하는 반사성으로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이제 증명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do twice double 2라는 식은 더블 2라는 함수를 2에 두 번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do twice double 2는 아래 나온 것처럼 더블 2가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더블 2를 보세요. 안에 있는 더블 2는 2 더하기 2죠? 그렇죠. 2 더하기 2니까 그 값은 4죠? 그럼 4의 두 배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4 더하기 4를 계산하고 그것은 8이니까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목표가 나오죠. 그래서 증명이 끝납니다. 나중에 증명을 전략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때는 저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반사성에 의해서 이 명제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지금 등식 왼쪽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이 정의상 같다는 거예요. 린이 이 둘의 값이 같다는 것을 알아서 확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정의절은 여기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5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라고 말을 괜히 한 것 같네요. 합성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 볼게요. Now to get a bit more abstract. To get a bit more abstract. 잠깐만요. abstract는 앞부분에 강세가 있는.
Now, to get a bit more abstract, you can also specify arguments that are like type parameters. 인수가 유형이어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입력 매개 변수가 유형이어도 된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를 보시면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함수의 합성이라는 연산? 예, 연산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함수의 합성을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함수의 합성을 정의할 때 일단은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되어줄 유형들을 입력받아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부터 먼저 집어넣어야 하네요. 두 번째 함수는 베타에서 감마로의 함수고 첫 번째 함수는 알파에서 베타로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저번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함수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것을 추가로 받고 감마에 속하는 어떤 값을 출력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커링 때문에 x를 받고 어떤 함수 값을 출력하는 함수 전체를 출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코드로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정의 있죠? 이 정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게 왜 같은지도 보셔야 돼요. 왜 같냐면 커링 때문에 아니다, 커링 때문도 아니었구나. 제가 커링이라고 자꾸 잘못 설명하는데 커링도 아니고요. 그냥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인수를 미리 그 함수 바로 다음에 적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인수를 그렇게 미리 함수 바로 다음에 적지 않고 정의식에서 소술하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동등하죠. 동등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함수랑 아래에 있는 함수는 같습니다. 같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건 커링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고 설명을 참 이게 설명하기가 애매하네요.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왜 그러냐면 컴포즈란 함수를 완전하게 인수를 미리 써놓지 않고 뒤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마 지난 설명 영상에서 해설 영상에선 제가 잘못 설명했다고 말을 했을 텐데 커링이 아니라 그냥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 두 가지 때문에 위에 나온 방식의 정의와 아래 나온 방식의 정의가 같다고 얘기했을 텐데 근데 커링도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애매하네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인수 자체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귀찮으니까 이 유형 정보는 제거할게요. 예. 컴포즈2랑 컴포즈2 2가 아니죠. 컴포즈 더블 프라임이랑 컴포즈 프라임 그리고 컴포즈 이 세 가지 정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똑같냐면 일단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수를 함수 바로 다음에 미리 적는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의식 안에서 그 인수를 도입하는 함수 추상화를 통해서 도입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커링 때문에 지금 이 식 전체가 그냥 커링의 방식대로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함수를 알파 화살표 감마에 속하는 함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컴포즈 더블 프라임이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함수값은 또 다른 함수이고 그 함수는 알파 화살표 베타라는 함수 유형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알파라는 값도 이 컴포즈라는 함수가 입력받으면 감마라는 최종 공역의 원소를 이 컴포즈라는 함수가 출력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줄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줄에 있는 얘기고, 두 번째 줄은 마치 최종적으로 함수를 출력하는 것처럼 얘기했죠. 근데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 그게 그거라는 얘기고, 그게 다 같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다변수 함수를 우리가 커링으로 정의했기 때문인 겁니다. 컴포즈라는 건.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해설 영상을 녹화하면서 이런 정의 방식에 커링이 관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한 부분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섞여 있어요. 커링도 쓰여 있고 그 어떤 함수의 인수를 그냥 그 함수 이름 바로 뒤에 적어도 되는 정의 방식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정 드리고 하나만 확인하고 여기서 멈출게요. 지금 52분이 지났는데 컴포즈 프라임과 같다. 저 하자가 너무 느리네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같죠? 그 다음에 컴포즈는 컴포즈 더블 프라임과도 같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되는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안 되네. 잠깐만요.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타입, 그 다음에 베타, 감마, 왜인지 약간 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의존 유형이라는 개념을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컴포즈는 의존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뭔 말이냐면, 지금 컴포즈 더블 프라임을 보세요. 확인 안 하고 넘어갔으면 제가 이거 놓쳤겠네요. 네, 확인하기를 잘 했습니다. 컴포즈 더블 프라임 보시면, 베타, 알파, 감마라는 유형이 뭔지 안 나와 있어요. 위에서 알려준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위에 나와 있는 알파, 베타, 감마는 컴포즈 더블 프라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 정의 안에서 도입한 변수는 그 안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컴포즈 더블 프라임이라는 함수에서 베타, 감마, 알파는 지금 왜 오류가 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사용이 된 걸까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린이 알아서 지금 인수를 암시적으로 집어넣어줘서 그래요. 암시적 인수라는 개념도 지금 설명드리게 됐는데 암시적 인수가 뭐냐면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린이 알아서 채워 넣어주는, 그러니까 알아서 집어넣어주는 인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implicit, 암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린은 지금 아마 알파, 베타, 감마 같은 유형이 암시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원한 게 아니었다 보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멘티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면 저한테 디스코드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으니까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저도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괜찮죠? 예, 이제 괜찮습니다. 그럼 아까는 오류가 왜 생겼었냐면 컴포즈 더블 프라임에서 알파, 베타, 감마라는 유형이 암시적인 인수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컴포즈랑 컴포즈 프라임이라는 함수는 알파, 베타, 감마라는 유형 인수가 암시적으로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유형이 같지가 않았던 겁니다. 네, 뭐 그건 그렇고 컴포즈 더블 프라임에서 알파, 베타, 감마라는 인수는 지금 유형이 다 똑같이 3개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타입이라는 3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소괄호 안에 이 3가지 인수를 다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의존 유형이 뭐냐면 어떤 유형인데 그 유형의 부분 유형? 뭐라고 해야 할까? 의존 함수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의존 함수의 유형은요, 그 함수의 인수 중 어떤 하나 이상의 인수의 값에 따라서 유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어떤 인수의 값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런 경우 이것을 의존 함수라고 얘기해요. 의존 곱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항의 값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유형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항의 구체적인 값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유형, 그게 의존 유형이고, 컴포즈 더블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초반 정의역 3가지, 초반 정의역 3가지가 다 타입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의 유형이 타입이니까. 근데 그 처음 3가지 유형에 들어가는 처음 3가지 입력 변수가 돼야 하는 그 값들, 그 값들이 뭐냐에 따라서 컴포즈 더블 프라임 뒤에 나오는 유형이 다 바뀝니다. 뭔 말이냐면 알파, 베타, 감마에 따라서 이 컴포즈 더블 프라임의 유형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타, 감마 값에 따라서 베타, 감마, 베타에서 감마로의 함수 유형, 알파에서 베타로의 함수 유형, 알파에서 감마로의 함수 유형이 다 바뀌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값에 따라서. 근데 알파, 베타, 감마는 이 컴포즈 더블 프라임의 정의역이 아니에요. 정의역의 원소입니다. 근데 그 원소가 이 컴포즈 더블 프라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유형은 종속적인 거예요. 디펜던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예, 나머지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읽을게요. 제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은데 실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약간 이전 영상에도 그런 실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네요. 하여튼 영상에서 실수를 발견하시면, 오류를 발견하시면 저한테 제가 만든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제 개인 이메일에 메일을 보내주세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